경제활동 3단원입니다. 경제활동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지금 누가 있냐면 가계와 그 다음에 기업과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다. 주체들이에요. 그러면 가계, 기업, 정부가 3탑 세 주체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요. 경제활동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머니예요. 돈이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가게가 다 우리가 가게 한 명의 한 명의 가게예요. 한 명의 한 명의 가게라고요. 그럼 기업이라는 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 LG 같은 거죠. 삼성, LG 기업이고요. 정부는 뭡니까? 윤석열 정부, 행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 얘도 큰 거대한 덩치를 갖고 있는 거고요. 기업도 큰 덩치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게는 큰 덩치는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주체입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거고. 자, 경제활동의 의미와 종류를 봤을 때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다?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대. 그럼 재화나 서비스를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대. 그럼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게 누구니? 기업. 얘네들 중에 누구니? 그렇지. 기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재화가 뭐고 서비스가 뭐니? 재화는 뭐니? 물건이야. 그럼 서비스는 뭐니? 빨리 와. 수업하는 거야. 사회. 너 영어를 안 해놓고 가면 어떡해? 이거를 안 해놓고 가면 근데 필통도 안 가져와? 네, 그죠. 연필 밀어줄게. 재화가 뭐예요? 재화가 뭐예요? 물건이요. 재화 물건이에요. 서비스 뭐예요? 서비스 뭐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재무 기준 재화나 서비스를 누가 제공해요? 기업이 제공해요. 자, 지금 경제활동에서 가장 큰 주체 3탑이 가계, 기업, 정부라고 했고,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건 누구라고 했냐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화는 물건이에요. 그럼 서비스는 뭐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물건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잡히지 않는 물건이에요. 집에 가서 심심해요. 그럼 우리 뭐 봅니까? 유튜브 봐요. 유튜브 손에 잡혀요? 근데 걔 뭐예요? 기업에서 만든 거예요. 심심하면 넷플릭스 봅니다. 넷플릭스. 너 집에 가서 이제 머리가 좀 짧아. 머리가 너무 길어. 그럼 가서 뭐 합니까? 미용실 가서 머리 잘라요. 근데 뭐를 자르긴 했는데 기술에 맞춰서 잘렸어. 기술에 맞춰서 잘렸어. 손에 잡힙니까? 와, 이 기술이 손에 잡히는데요? 손에 잡히지 않는 물건을 뭐라고 해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건 누구예요? 기업입니다. 그럼 기업은 뭘 하는 겁니까? 생산 주체입니다. 생산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를 기업이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분배합니다. 분배라는 게 뭐예요? 분배. 만들었어. 그럼 그거 판매하니 안 하니? 해야 돼. 하지. 그런데 이제 분배라는 게 뭐냐면 봐. 자, 민찬이가 이거를 기획을 해. 네. 그리고 나서 노용숙이 이거를 열심히 만들어. 그래서 동경이가 뭐 하냐면 이걸 배달해. 그리고 이거를 뭐가 하냐면 서연이가 뭘 하냐면 이거 판매해. 이게 뭐야? 분배야. 이게 분배라고. 그러면 분배라는 건 누가 하니? 기업이 생산 주체를 했어. 생산을 만들었단 말이야.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걸 분배해. 그럼 이거가 있어야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니? 그럼 소비자는 이 소비자, 즉 가게에서는 우리는 소비자 그러니까 가게에서는 뭐를 하니? 이걸 갖고 뭐 하지? 판매해? 분배. 분배 기업에서 하잖아 지금. 사주 사자. 그걸 뭐라고 하니? 소비. 그럼 가게는 무슨 주체야? 소비 주체야. 기업은 누구 주체야? 생산 주체야. 그럼 기업에서는 생산 주체 플러스 뭐를 한다는 거니? 분배를 한다는 거야. 분배를 한다는 거야. 재화나 서비스. 자, 그래서 경제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분배하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모든 활동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기업이 생산하고 분배해서 누구한테 줘? 인간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경제활동이다. 그럼 경제활동의 대상은 바로 물건이다. 물건은 재화, 서비스. 얘는 손에 잡히는 거. 얘는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자, 그러면 거기서 경제활동의 종류 볼게요. 생산, 분배, 소비라고 했어요. 생산, 분배, 소비예요. 그러면 생산 주체는 누구다? 기업이다. 기업. 자, 그럼 분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걸 다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분배는 또 조금 다른 분배입니다. 자, 분배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물건이 들어왔어요. 물건을 만드는 건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이요, 맨 처음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생산물, 노동력. 내가 일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치? 그리고 이거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재료. 그래, 재료가 필요해. 그럼 재료 사야 된다. 돈. 그렇지. 뭐가 필요하냐면 자본. 자본이 필요하다. 자본.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어야 돼. 어디서 만드니? 집에서 만드니? 아니요. 아니, 어디서 만드니? 시설. 시설, 공장이다. 그럼 공장을 어떻게 해? 내가 만들어야 되나? 빌려요. 빌리거나 토지를 사요. 사야 되잖아. 토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그럼 봐봐. 얘가 물건을 만들어서 도대체 이제 뭔가 들어와서 소득이 들어왔어. 이 기업에서. 그럼 이 소득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하니? 나눠요. 나눠줘야지. 그게 분배다.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가 바로 임금님을 받게 되죠. 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임금을 받게 되고 내가 자본을 빌렸어요. 그럼 자본에 대한 뭐를 빌립니까?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고 내가 토지를 빌렸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이자. 지대를 줘야죠. 땅비. 이게 분배입니다. 이게 땅 분배예요. 이게 분배예요. 선생님이요. 돈을 이제 한 500만 원 벌다 치겠습니다. 500만 원. 그러면 여기가 뭐 하냐면요. 여기 임대비가 나가요. 땅비. 땅비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전기세 뭐 이런 거 나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한테 왔던 소득에서 분배되는 겁니다. 자, 생산, 분배, 소비가요. 경제활동의 종류예요. 자, 보세요. 경제활동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세 종류가 뭐냐면 바로 생산, 분배, 소비입니다. 생산, 분배, 소비. 생산, 분배, 소비를 통해서 우리한테 물건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의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가계, 기업, 정부가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은 무슨 주체가 되냐면 생산의 주체가 되는 거고 가계는 뭐의 주체가 되는 거냐면 가계는 뭐의 주체가 되는 겁니까?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활동 이 소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선생님은 생산, 분배, 소비가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3종류입니까? 네, 3종류입니다. 그러면 생산은 누가 합니까? 네, 기업이 합니다. 기업. 그럼 분배는요? 분배도 기업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나눠주는 거고요. 소비는 누가 합니까? 바로 가게가 하게 됩니다. 자, 경제활동의 주체 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제 주체 누구예요? 가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게 다 가게예요. 가게 우리 집이에요. 각자의 가정.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만들어요? 기업이 만들어요. 기업. 그러면 그거를 누가 소비해요? 가게. 가게가 소비해요. 그럼 소비하고 뭘 줘요? 돈을 주죠. 돈을 주면 누가 받아가요? 기업. 기업이 받아가죠. 자, 이렇게 경제 주체,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제 주체가 가게고 소비 활동 이외에도 뭐를 얻습니까? 소득을 얻습니다. 자,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 가게예요. 가게에서는 딱 두 개를 이루어지거든요. 뭐냐면 엄청 써댑니다. 근데 소비 주체만 하지 않아요. 뭐를 하냐면 생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득을 얻습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하죠? 재화 서비스. 아니 그러니까 재화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지 않잖아. 노동력. 그렇지, 노동력을 제공하지. 자,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제공하냐면 바로 뭐를 제공하죠?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제공하는 게 있어. 돈. 그렇지. 봐봐. 기업인데 여기 누가 지금 사장님이냐? 민서가 사장님이야. 여기. 자, 기업이야. 응. 근데 민서가 뭐를 운동 하나 만들고 싶대.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동경이가 애들 10명 놓고 살고 있어. 애들 5명이라고 해줄게. 동경이 이제 가정이 있단 말이야. 가게야. 민서가 동경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경아,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투자해라. 오케이, 뭐 아마 2억이면 되겠니? 2억 싸줬어. 그러면 봐봐, 민서가 너무 좋아하지. 왜? 돈이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와서 민서를 뭐 하겠어?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열심히 운동화를 만들죠. 그러면 보세요. 이 돈이 어디서 온 거예요? 가게에서 온 거예요. 네, 가게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뭐를 투자할 수 있냐면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을 투자할 수 있어요. 노동력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도 투자할 수 있어요? 토지도 투자할 수 있어요. 왜? 뭐 민찬이가 땅 부자잖아. 또 뭐 누가 민서가 전화하는 거야. 민찬아 혹시 너 강릉 쪽에 땅이 있니? 야 말만 해 내가 빌려줄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한 달에 얼마? 100만 원만 내라. 알았어 그러면 빌려줘. 그래서 100만 원 맨날 얘한테 꽂아지는 거지. 왜냐? 그건 봐라. 민서가 그러면 여기서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칩시다. 한 달에 민서가 1억을 벌어요. 그럼 봐. 지금 얘가 이걸 벌어야 이게 수입이야. 그럼 얘가 이거를 가지고 혼자 먹겠니? 아니요. 아니지. 임금 줘야 되잖아. 노동력비가 나간다고. 그치?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이 가게 2억 빌렸잖아. 그럼 거기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리고 땅 빌렸잖아, 동경이한테. 그럼 뭐야? 지대 나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임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게 기업이지. 응. 그러면 봐봐.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야? 가게라는 건 소비 주체를 하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뭐를 제공한다? 기업에. 노동력, 자본, 토지. 이게 뭐다? 무슨 3요소니? 노동, 자본, 토지가. 생산 요소다. 생산 요소. 생산할 수 있게끔. 누가? 민서가 기업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는 뭘 제공한다? 노동력 가서 운동화 만들죠. 그 다음에 동경이가 2억 빌려줬죠. 민찬이가 얼마예요? 땅 빌려줬잖아요. 이게 무슨 요소예요? 생산 요소다. 이 생산 요소는 누가 준다? 누가 준다? 가게가 준다. 가게가 준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론이 있다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네, 가게는 소비 주체다. 그리고 뭐를 제공한다? 생산 요소를 제공한다. 다시 할게요. 경제활동의 3종류가 뭡니까? 생산, 분배, 소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뚱뚱하고 큰 주체, 바로 가게, 기업, 정부가 있는데 가게는 소비 주체면서 무슨 주체입니까? 바로 소득을 얻기 위한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생산 요소를 제공한다는 거죠. 생산 요소 아까 얘기했죠? 노동력, 토지, 자본을 제공하는 거고 얘는 생산 주체입니다. 그렇죠? 생산 주체니까 재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죠. 무슨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뭐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아까 민서가 한 달에 1억을 벌고 잃었어. 한 달에 1억. 근데 내가 이 민서가 한 달에 1억을 벌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 지금 겁나 더 적게 버는 것 같아.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최고의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쪼겠어. 그치? 그래서 기업차는 어떻게 된다?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씬, 문물을 이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고 엄청 최대 이익이 얘네들한테는 최고 모토예요. 그럼 기업에서는 생산 주체면서 최대 이윤을 바란다. 자, 그리고 정부입니다. 윤석열님이 계시는 곳. 경제 전체를 관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누구야? 동경이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대. 자전거를 사달래. 자전거 사줬어. 근데 자전거 탈 데가 없네. 그래서 동경이가 윤석열한테 전화를 해. 저기 공원 하나 만들어 주시죠. 공원 하나 만드는데 3억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동경이 아들이 동경이가 윤석열한테 전화했더니 3억 든다고 막 그러는 거야. 동경이 열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해? 민서한테 전화해. 민서는 지금 운동화 장사를 하고 있지. 야, 너 돈 잘 벌지? 여기 공원 하나 만들어주라. 우리 아들이 여기 자전거 타고 싶단다. 그럼 민서 뭐라 그러지? 바로 전화 끊어버리지. 왜? 난 최대 이윤 아니면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동경이가 뭐라 그래? 아유 씨, 돈 괜히 빌려줬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윤석열한테 전화하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기다려보세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정부죠. 정부는 이익을 원하는 게 아니죠. 경제 전체를 관리하면서 공공재예요. 바로 이게. 동경의 아들을 동경의 아들을 자전거를 태워줄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사회 모든 우리들한테 인류한테 뭐를 제공해야 돼요? 행복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이런 거 다 이익 때문에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부는 이익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경제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을 생산해서 얘네들한테 공급해줘야 돼요. 절대 이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는요 공공재를 만듭니다. 공공재라는 건 뭐냐면 공동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적인 부분, 그런 단체를 만들어주고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서 얘네들이 행복하게 모든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정부가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좀 중요한 거는 설명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자원의 희소성 보겠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이거. 선생님이 이제 북극에 갔어요. 난 북극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북극에 갔더니 갑자기 에어컨을 파는 노재훈이 있는 거야. 너는 여기 북극까지 왜 왔니? 돈 벌어 왔어요. 에어컨 2대 팔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봐. 북극이니까. 자, 근데 너 왜 여기 와서 여기 얼마나 추운데 이거 여기서 왜 파니? 그랬더니 이 희소성이잖아요. 2개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볼 거예요. 이게 너무 작으니까 적으니까 이걸 사람들이 사려고 할 거라고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니? 야, 여기선 이걸 원하지 않아. 인간의 욕구가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 이거 2개밖에 없어서 무조건 할 건데. 제가 어제요 추석날 기차를 끊으려고 갔는데 기차를 끊으려고 추석 시간에 기차를 끊으려고 갔는데요 선생님 기차표요. 근데 기차표는 105개밖에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300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표 못 샀어요. 이게 희소성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지금 북극으로 온 겁니다. 왜 북극으로 왔니? 이거 2개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거 살려고 난리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 그러니까 개수가 어떤 A 물품이 있단 말이야. A 물품. 근데 얘가 개수가 얼마 없어.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겠지. 이걸 가지고 살고 싶어서 줄 설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이 A 물품을 뭐 하지 않아? 필요치 않아. 인간의 욕구에 비하여 이를 충족해줄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2대라고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인간의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가격 결정의 중요 요인은 바로 희소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희소성. 자, 바나나 우유가 2,000원이었어요. 그때 니네들 맨날 사 먹어.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했더니 바나나 우유가 5,000원이 됐어. 그러면 한두 명 사 먹겠지. 그 다음 10,000원이 됐어. 아무도 안 사 먹습니다. 이건 지금 가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격 결정 때문에 이게 못 사 먹게 된다는 얘기죠. 희소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긴 합니다. 뭐 희소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말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지금 가격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고. 근데 바나나가 예를 들어서 바나나 우유를 맨날 얘기하는데 바나나 우유가 3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걸 사려고 왜? 이거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막 사람들이 사서 막 먹으려고 하거나 아니 제가 1,000원 더 내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사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희소성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건 이 바나나 우유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애들이 그렇죠. 욕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노재훈이 북극에 가서 에어컨 2대를 팔려고 앉아있는 건 이게 개수가 적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북극에는 욕구가 이걸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 문제의 발생이 생기는 겁니다.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희소성 때문에. 자, 이거 기회비용 설명할게요. 혹시 이거 학교에서 설명했죠? 학교에서 설명했나요? 네. 졸려. 너무 졸려.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이 식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지금 어떤 1차 미지수의 기울기 1차 방정식의 형태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 함수식으로 표현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기억나요? AX 플러스 B와 여기 말하라고. 여기 말하라고. 2분의 A의 마이너스 2분의 A의 마이너스 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요 돈이 맨날 많은 건 아니에요. 돈이 희소성이죠. 네. 돈이 많으면 나도 이거 안 하겠지 수업? 자, 돈이 되게 없어요.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욕구는 무한대입니다. 욕구는 무한대예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거 안 당겨요. 그래? 안 당겨? 괜찮아, 줄여야 넣는 건데 뭐. 잘려. 어머, 근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되니? 이거 하나도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러니? 아, 된 거니? 네가 혹시 눌러서 그런 거 아니지?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와 이민수 방금 그런 거지? 아, 괜찮아. 누나 듣는 건데 뭐 그래, 뭐 그것만 들으라 그래. 들어 왜안 와요? 몰라. 희소성. 돈은 없어. 요거는 뭐 한대야? 맨날 그냥 저기 가보고 싶어. 뭐지? 그 피라미드 있는데 무슨 틀? 이집트. 거기 가고 싶어. 13시간 타야 되는데 비행기. 하하. 너무 가고 싶더라고 이집트 한번. 근데 뭐 비행기값 알아봤더니 가는 거만 편도만 해도 180만 원. 요이 근데 내가 180만 원 갖고 가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어디나 가자. 강내나 가자. 강내나 가자.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합리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용,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비용과 편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용과 편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편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용이라는 건 내가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편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3,000원 주고 5,000원 주고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샀을 때 내 만족감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편익을 뭐라고 한다? 만족도라고 한다. 자, 그럼 비용이야. 그럼 뭐가 더 커야 우리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편익이 커야 되는 거야. 편익이 커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너네가 배고파. 자, 우동이 있어. 짜장면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짬뽕이 있어.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 아, 우동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편익과 비용으로 나눠보자. 수치로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수치로 한번 나눠볼게요. 수치로 그 아라비아 숫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비용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냥 그 금액을 하는 금액을 대가를 치르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이걸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기회비용과 편익입니다. 편익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것을 먹었을 때 내 만족도.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가정하에 내가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중에서 편익을 한번 내가 숫자로 표현했을 때 우동을 먹었을 때는 5점이야. 근데 짜장면을 먹었을 때는 몇 점이야? 6점이야. 짬뽕을 먹었을 때는 몇 점이야? 7점이야. 자, 이게 내 편익이야. 근데 이제 가격이랑 생각을 해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우동이라는 걸 딱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우동을 선택하면 내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적어봐 줄게. 선생님 적어볼게. 여기 지우고. 자,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상 중 가장 큰 거. 포기하는 대상의 개체 중에 가장 큰 것. 그러니까 큰 비용, 큰 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지마 이씨. 인간들 거 나중에도 아니 저 다 알아요. 알았어. 그럼 내가 우동을 먹었어. 그럼 얘들아 기회비용은 얼마니? 모르죠. 왜 몰라? 다 안다며. 아니 얼마 전에 내가 선택을 우동을 했다고. 나 우동, 짜장면, 짬뽕 어떤 거 먹을까? 이러다가 내 편익은 5, 6, 7이야. 그럼 얘가 제일 내가 먹고 싶은 데 있어서의 만족도는 제일 세다고. 그런데 나의 그 어떤 거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돈이 안 되니까. 우동이 제일 싼데 운동을 싸니까 이걸 먹었단 말이야. 편익이 제일 높다 싸면서. 편익은 5인데 얘가 편익이 근데 7이야. 근데 기회 비용이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볼 건데 기회비용을 적을 건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상의 개체 중에서 가장 큰 게 기회비용이라고. 그렇지. 7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7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5를 먹었다는 거야. 짜장면 6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 근데 이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야? 얘잖아. 그러니까 이걸 쓴 거지. 얘는 이거에 포함된 거지 그냥. 그러면 나는 우동의 편익은 5밖에 안 되지만 기회비용이 7이니까 얼마나 먹으면서도 짬뽕 먹고 싶은데 이럴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내가 짬뽕을 선택했어. 비싸지만 짬뽕을 먹었어. 짬뽕은 편익이 7이야. 그러면 이 짬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는 선택들이 얘야.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니? 짜장면 그렇지. 그럼 6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7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편익이 가장 높으면 높을수록 너희들한테는 좋다. 그리고 기회비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너희들한테는 합리적 선택이다. 내가 합리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러면 기회비용이 낮은 거 그리고 편익이 높은 거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짬뽕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짬뽕. 아니 그 합리적 선택. 합리적. 합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보시고 하면 이거 다 이해되실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하지마. 맞아요. 하하하. 자 기회비용 볼게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되시고요. 그러면 어떤 선택에 따른 활동을 하는데 직접 지출되는 비용과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직접 지출되는 비용 그리고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포기한 것으로 얻을 수 있었던 가치 그거를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저 이 얘기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합리 선택이라는 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 그것을 선택하는 거.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비용인데 편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만족감이 큰 거. 그 대신 내가 아까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편익을 사용을 했을 때 편익이 가장 높은 걸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내가 포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기회비용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낮아야 되고 얘는 높아야 되고 비용이라는 건 내가 치르는 대가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생깁니다. 바로 그게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보다 같이 보네요. 기회비용보다 뭐가 큰 걸 선택을 해줬습니까? 편익을 선택한 거, 편익이 큰 거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시험 문제 1번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기업입니다. 기업이 아까 누구였어요? 아까 민서였습니다. 운동화. 자 정부 누구였어요? 윤석열. 그쵸? 윤석열. 자 가게 누구로 할까요? 동경이 애기 5명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경이 열심히 가서 뭐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민서는요 우리한테 뭐를 제공합니까? 재화와 서비스. 그쵸? 그리고 뭐야? 동경이한테 빌렸던 뭐예요? 돈, 이자. 그 다음에 민찬이한테 빌렸던 땅, 지대. 이거 다 돈 벌면 입금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우리한테 뭐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럼 우리 얘한테 뭐예요? 아싸! 그거 사가지고 뭐합니까? 돈 내죠. 상품 구매 대금. 그리고 아까 제가 했죠. 생산 요소 3개 뭐예요? 노동력. 그 다음 뭡니까? 토지. 그 다음 뭐예요? 자본. 이게 생산 요소잖아요. 그거 제공한단 말이야 우리가. 자 윤석열이에요. 윤석열한테 동경이 아까 전화했잖아. 공원 하나 만들어줘요. 오케이 만들어주죠. 국방과 치안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대신 얘네들은 우리는 뭐예요? 쪽쪽쪽 뭘 빨아먹어요? 세금 빨아먹고 살잖아. 그치? 민서도 맨날 최대 이익 그런 거 찾고 있는데 윤석열이 맨날 그러죠. 저기 민서 돈 너무 많이 버는데 세금 좀 내줘. 그럼 세금 내죠. 그 대신 당신 여기 국방 잘 책임져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국방과 치안을 해주는 게 바로 정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요? 안 되지 않죠? 자 문제 봅시다. 선생님 저 연필 뭐 갖다 줘? 네. 나 이거 빌려주면 왜 이렇게 졸리냐. 혹시 지우개? 씨, 너 어디서 왔어? 저희 집에서 났는데 왜 갖고 와?